아카데미 오늘 마지막인데, 자 이제 아카데미를 졸업했으니까 희망적이다, 막 돈 벌 일만 남았다, 아니면 아직도 잘 모르겠다, 반반이죠. 그죠? 반반일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저희가 그 첫 시간에 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석 빠지지 않기, 매매일지 매일 10회 이상, 그죠? 그거를 되돌아보시면 돼요. 내가 몇 번 했는지. 그러면은 한 달 기간이기 때문에 하루에 10번씩 하면 300번은 거래가 돼야 되죠. 그죠? 나는 300번 중에 몇 번 거래를 했는가 라고 하면 그게 본인의 감정하고 똑같다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가 아직도 매매일지를 한두 번 정도밖에 못 냈다 하면 도대체 나는 아카데미를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아직 모르겠다 이렇게 느끼실 거고, 한 절반 정도 숙제를 하신 분들은 알 거는 같은데 아직은 마이너스가 좀 많이 나, 언제나 플러스를 좀 내지, 이 정도에 머물러 계실 거고, 꼬박 일지를 다 내신 분들은 나 이제 좀 뭔가 알겠다 이렇게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이 아카데미는 이 앞에서 말하는 사람은 내용이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했던 말 또 하네, 그 사실이에요. 저희가 PT 선생님하고 운동하면 했던 운동 또 하죠. 매일 다른 운동 하지 않죠. 그죠? 했던 운동 세트 몇 세트 또 하죠. 그죠? 그걸 저희가 하고 있어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 문제는 내가 그걸 몇 번 들었느냐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돌아보시고, 내가 몇 번, 300번이 기준이었다면 그 중에서 내가 몇 프로 정도밖에 숙제를 못했구나 라고 보고, 아카데미는 끝났지만 그거를 계속 진행해 주시면 돼요. 저희는 이제 병아리 탈출반 계속 운영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게 정리될지 모르겠지만 병아리 탈출방도 있고 각 그룹별로 이제 아마 그 병아리반이 운영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300번을 채우기 위해서 혹은 1000번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여기 먼저 하신 리더분들이 다 피드백 해주실 거고, 이런 형식으로 운동을 계속 진행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시작하시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시작하시면 된다. 자, 이렇게 서론을 시작하고, 주말이라 장이 어때요? 딱 보니까 이제 장이 보이죠? 뭐 큰 흐름이 있어요? 그냥 빌빌빌빌 거리고 있어요. 빌빌. 주말은 빌빌빌 거려요. 보통 다 이제 장이 좀 소강되어 있고 큰 이슈가 없는 이상은 그냥 옆으로 밑으로 이렇게 좀 흐르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거래량이 떨어지면 많이 흐르기 때문에 딱 구야 도미넌스 그래프만 봐도 그냥 흘러요. 크게 뭐 없이 크게 흐르고 있고, 마켓 도미넌스를 다시 봐도 얘도 흐르고 얘도 흐르고 다 흐르죠. 그죠? 큰 추세 없이. 알트는 왜 안 눌러지지? 네. 그리고 그래서 이럴 때가 사실은 어제 구본대표님 사진 멋진 거 올려주는데 또 서핑하러 갔는데 파도가 잔잔한, 그죠? 그냥 서핑하려고 뛰어나 봤자 그냥 파도도 없고 재미도 없고 이런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날은 막 뭐 전투적으로 해도 사실 시장이 수익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수익을 만드는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수익은 항상 시장이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옆으로 흐를 때는 그냥 크게 뭐 변동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이라서 오늘 실전을 해보려고 해도 그죠? 하면 너무 좋겠는데 해보려고 해도 그래도 한번 보던 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도미넌스도 큰 추세가 없고 얘도 지금 딱 몇 개예요? 80개, 38개. 너무 어중간하죠. 그죠? 너무 어중간해. 그러면 어느 게 80개를 유지하고 있는지 정도 보고 비트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한번 보면서 가보겠습니다. 삼주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이제 조용할 때는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3주 차트로 힌트를 조금 얻을 수 있는데, 9월 초쯤에 윤 대표님이 포트폴리오 몇 가지를 찍어줄 때 가격은 하방에 있었고 상방으로 이렇게 오르는 애들을 몇 가지 찍어서 괜찮았죠. 그죠? 잘 갔죠. 생각한 대로. 그럼 지금 수점은 어떻겠나라고 봤을 때 웬만한 코인들이 지금 저점을 좀 찍은 상태예요. 그죠? 저점을 찍거나 거의 근처에 왔거나,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 코인들이 있고, 완전히 저점이 다 찍은 이더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을 거의 찍었다고 보이죠. 그죠? 찍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스코어가 조금씩 시세보다
위쪽을 향하고 있고 경험을 이제 비춰서 저희가 한 달 동안 이걸 봤기 때문에 비춰서 보면 이게 왜 3주 차트라고 부르냐면 이게 많이 올라갔네 했는데 시세가 쫓아가는데 한 3주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한 달에서 3주 정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위로 솟았지만 오늘 당장 산다고 해서 내일 당장 그 가격까지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위아래로 LS 하는 과정 중에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하방은 좀 찍었다고 보이고 물론 바뀔 수 있어요. 스코어 차트는 오늘 고정되면 딱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흔들려요. 그래서 좀 봐주셔야 돼요. 특히 내가 자주 거래하는 현물 코인들은 매일매일 체크해 주는 게 좋습니다. 리플 같은 것도 제가 거의 체크하는데 저점이 2.8 있다가 2.7로 잠깐 내려앉았다가 이런 현상들이 좀 생겨요. 그러면 실제로 2.7 정도까지 왔다 가죠. 그죠? 그러면 조금 봐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쭉 보면 좀 비슷한 형상을 보이는 애들이 좀 세트가 묶여요. 이렇게 한 번씩 쭉 보면 전혀 다르게 가는 애들이 있고 크게 방향성이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이렇게 끄트머리가 머리를 드는 애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 라고 보이고 있고 요것만 봐서 다음 주는 그래도 조금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아주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차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좋고 자 비트는 시그널 아이고야 그냥 이거 어떻게 해요 진짜 너무 고요한 그냥 바다네요. 그죠? 고요한 바다예요. 그냥 아이고야죠. 숏이라고 해서 막 급하게 내려가고 있지도 않고 고야를 뚫고 추세를 바꿀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는 거는 다른 애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보고 리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궁금한 건 그러면 80개가 L을 유지하고 있는데 L을 유지하고 있는 80개는 도대체 어떤 코인인가 한번 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RSI L과 시스위치 플러스와 L을 한번 그냥 해볼게요. 80개 L 가지고 있는 코인이 어떤 것들인지. 크게 없네요, 그죠? 왜 L을 유지하고 추세가 좀 스코어가 좀 달라 보이긴 한다, 그죠? 어떻게 보여요? 제가 아까 우리가 봤던 몇 가지 메이저 코인에 비해서 뭔가 위쪽으로 상방으로 많이 교차돼서 올라가 있는 모습 보이죠, 그죠? 그래서 얘도 저점으로 더 내려가기보다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코인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모양은 거의 비슷한데 그래도 고야 라인 위에서 조금 상승세를 타고 있네요, 그죠? 비트가 숏이라서 뭐 롱을 공략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렇다고 숏을 공략하기도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기울기가 만약에 있다면 이럴 때는 흔들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추세가 있는 애들을 그냥 롱도 좋고 숏도 좋고 꼭 숙제를 해야 된다는 관점이라면 기울기 있는 애들로 가는 게 조금 그나마 낫지 않겠나 봅니다. 그러면 얘도 평소 저희가 추천해주는 것에 비해서는 조금 기울기가 약하긴 하지만 그나마 L이 유지되고 있고 고야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추천해주기가 딱 선뜻 대답이 안 나오네요. 예, 숏으로 하는 것도 나을 것도 같고. 그리고 좀 많이 흔들리는 코인들이 많고 한번 봐볼까요? 보고 싶은 코인도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얘는 혼자 잘 놀았네요, 그죠? 이런 애들은 제가 특별히 이슈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펌핑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펌핑은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세요. 메이저 코인들을 쭉 내리는 이유는 세력의 입장에서는 개미 털기를 위해서예요. 가격을 올리고 싶은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달려 있으면 그걸 올리는데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걸 다 사주거나 어떻게 해야 가격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겁을 줘서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개미들이 딱 너 떨어지면 큰일 나겠다 싶을 정도로 떨어뜨려요. 그리고 딱 팔면 다시 올리는 작업을 개미털기라고 하는데 개미털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그렇게 무섭게 확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지선까지를 다 알아요. 사람들이 거기가 지지라는 거를
살짝 더 뚫으면 이제 사람들이 손절을 한단 말이죠. 아니면 저희가 손절을 걸어놓으면 그 오더들이 다 보이죠, 그죠? 다 보이기 때문에 딱 그만큼만 터는 거예요. 손절될 때까지. 걔네들을 보고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금만 있다면.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그 프로님들이 얘기하는 시간 조정 있죠. 시간 조정. 시간 지금 오늘처럼 계속 흐르는 게 시간 조정이에요. 계속 흐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개미들이 지루해요. 개미들은 당장 벌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루만 옆으로 가면 지루해요. 근데 너무 지루한 장 가운데 옆을 봤더니 막 10%씩 올라가는 애들이 펌핑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싹 이거를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올라가는 애들을 사는 그런 심리가 작동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났어요? 개미를 털었죠, 그죠? 개미를 털었죠. 그런데 메이저 코인을 밑으로 터는 돈보다 그 싸구려 코인을 펌핑하는 게 돈이 훨씬 적게 들어요. 맞죠? 그러면 세력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계산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펌핑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면, 펌핑 시켜놓고 올라타면 떨어지면서 이제 그 자금도 가져가 버리고 개미도 털었고 일석이조죠, 그죠? 그래서 펌핑은 그렇게 얘네들이 나를 이제 살살 꼬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현혹이 좀 덜 돼요. 그렇지 않고는 정말 이슈가 있어서 펌핑되는 코인도 있어요. 상장 이슈라든지 어떤 회사랑 제휴가 돼가지고 진짜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좋은 호재가 있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하나 있어요. 특히 BNB나 이제 거래소 코인들 있잖아요. 거래소 코인은 바이낸스에서 어떤 거를 많이 하냐면 새로 런칭하는 코인을 런칭하기 전에 BNB 코인을 어느 정도 보유한 사람들한테 에어드랍을 해주겠다. 이런 걸 많이 해요. 근데 그거를 스냅샷이라고 해서 몇 시에 얼마 정도 보유했는지를 스냅샷 착각 찍는 거잖아요. 그때만 갖고 있으면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까지 사람들이 BNB를 보유하겠죠, 그죠? 그럼 서서히 BNB 가격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가요. 그리고 스냅샷 사진을 착 찍고 인증이 딱 되면 팔죠.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그 바이낸스만 하는 게 아니고 뭐 OKX도 할 수 있고 OKT인가? 그 OKX 코인도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래소 코인들도 그런 이슈들에 따라서 펌핑이 되거나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펌핑에 너무 현혹될 필요는 없다. 위험해요. 그리고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고, 보고 싶은 코인 있으세요? 어때 보여요? 여기서 돈 많이 잃었겠죠, 사람들, 그죠? 예, 그래서 위험해요. 이런 코인들은 위험하고, 한번 실컷 이렇게 엄청나게 작업을 했다가 다른 장대들이 그냥 선으로 보일 정도로 여기서 순간 이렇게 작업을 했다가 다시 깔아앉은 다음에 조용해졌죠, 그죠? 예. 여기서는 엄청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이제 장난이 있었던 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FUM? 펀? 얘도 많이 움직이는 코인이죠, 그죠? 얘도 뭐 그냥 저희가 배운 모양으로는 롱 모양이 괜찮죠, 그죠? 기울기도 있고 한번 숙제해볼 만한 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시면 막 제가 본인이 감당 안 될 정도로 많이 움직이는 코인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한번 해보고 이렇게 리스트에서 살짝 그냥 조금씩 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은 연습이지만 나중에는 본시드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잖아요, 다들. 근데 본시드를 가지고 하기에는 그런 코인이 너무 위험해요. 지금 뭐 100달러, 200달러 가지고 1%, 2%, 3% 정도야 쉽게 손절하시지만 진짜 본시드가 들어가면 1%, 2%도 손이 막 이렇게 떨리거든요. 몇백 달러씩, 몇천 달러씩 날아갈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돼요, 사실은. 금방 손절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해드릴까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손절 연습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손절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그냥 하고 갈까? 정리한 게 있는데 AI로 그냥 쓱 만들어 봤어요. 네, 이거 한 3분 만에 만들었어요. 네? 그냥 AI한테 만들어 달라면 만들어줘요. 자, 손절을 어려워하는 세 가지 핵심. 맨날 저희가 얘기하는 얘기인데 AI는 이렇게 정리해 주더라고요. 되게 막 전문적으로 해줬죠, 그죠? 회피 심리, 확증 편향, 자기 정체성과 동일시. 자, 회피 심리는 뭐냐면 같은 금액을 잃는 고통이 얻는 기쁨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00만 원을 벌 때 느끼는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을 때 얻는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걸 자꾸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걸 누르면 내가 100만 원을 잃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피하고 싶어서 안 누르게 돼요. 이걸 누르는 순간 그 고통이 바로 제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저 여기 설명돼 있죠. 지금 팔면 진짜 손해잖아.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그러니까 손해를 확정 짓는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걸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회복만 되면 이 손해가 없을 수도 있잖아. 회복만 되면. 이 생각이 엄청 커요. 이 엄청 저를 괴롭혔던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누구나 이 생각에 빠져들지 않을까 생각해요. 처음 트레이딩을 시작하는 분들은 큰 쾌감, 막 버는 쾌감도 느끼지만 이게 훨씬 더 큰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한다. 기다리면 회복될 것이다. 그 다음에 봐보세요. 이 종목은 원래 변동성이 커. 흔들리다 갈 거야. 전문가들도 장기적으로는 좋다고 했어. 장기적으로 무조건 우상향하는 거야. 그리고 다른 투자자들도 다 버티고 있더라고. 나도 버텨. 그래서 자기가 롱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롱이라는 의견만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S가 떴는데도, 그죠? S가 떴으면 그 롱이라는 의견은 사실 필요 없죠, 그죠? 장기적으로 롱이라도. 근데 이게 이제 확증 편향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생각한 게 맞을 거야. 이렇게 해서 심리적으로 이제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존심. 이거는 저희 나라 국민이면 다 자존심. 이 자존심 게임이에요. 내가 지는 거거든요. 딱 하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거는 단판 승부가 아니고 장기전이고 확률 게임이다 라고 하는데, 그 확률적으로 생각하는 게 되게 어렵대요. 사실은 저희가 확률적으로 생각을 잘 안 하고 살고 있고 되게 생각보다 감정적으로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확률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은 그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확률이 정확해져요. 그럼 80%다 라고 했을 때 10번만 하면 80%가 안 나올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근데 100번, 1000번, 10,000번 하면 거의 80%로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막 1000번, 10,000번까지 안 해도 제가 그 일지 데이터 정리하면서 많이 느껴요. 일지 데이터. 그 일지 데이터가 제가 일지 데이터를 엑셀로 탄 다음에 AI한테 탁 줬어요. 그리고 이걸 좀 해석해줘 이렇게 했어요. 진짜로 했어요. 한 달치를. 저희 이 오기 데이터는 아니고 병아리 탈출반 데이터. 거기도 한 몇십 명 되시거든요. 올리면 뭐라고 해독을 해주냐면 한 초반 1, 2주는 수익도 크고 손실도 크고 편차가 좀 큰 경향이 있고 후반으로 갈수록 편차가 줄어들고 수익이 안정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AI 딱. 그러니까 네. 데이터를 그 사람 데이터를 한 달 제가 그거 막 꼬박꼬박 눈으로 적어가지고 그걸 만든 거를 그러니까 1일 총 수익만 적은 거예요. 그냥 사람별로 적어서 했는데 그렇게 데이터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확률이 적립되고 저희가 말하는 70% 80% 맞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개개인은 엄청 속이 타고 있죠. 나는 오늘도 마이너스고 막 오늘 10번 했는데 8번이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뭐 10몇 프로야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길게 봤을 때는 그분들도 편차가 줄어들고 한 3% 5% 정도에서 이렇게 수렴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로 보여요. 데이터 저한테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거거든요. 숫자로 돼 있어서 뭐가 이게 보이기는 어렵지만
마이너스 막 45% 이런 분도 계세요. 하루. 네. 그런데 그런 분들도 쭉 지나고 나면 한 5%, 6% 요즘에는 거의 5%, 6%도 아니고 막 10%, 20%씩 되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 확률적인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손절이 조금 쉬워져요. 이 게임은 져도 내가 한 달 동안 게임을 다 하면 나는 이긴다 라는 생각을 믿어야 되는 거죠. 내가 시그널대로만 하고 있다면 오늘은 졌지만 내일 모레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한 달을 평균 내면 나는 이제 이긴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냥 오늘은 지는 게임으로 빨리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이 뭘로 바뀌냐면 지기 싫다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좀 덜 손해보고 손절하지로 바뀌는 거예요. 어차피 손절은 결정이 됐고 이제 손절할 건데 5%에 할 건지 3%에 할 건지 그러면 조금 이제 탈출 계획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5%에서 막 감정적으로 팍 던지는 것보다는 혹시 가능하면 한 3% 정도에서 던져보자 라고 해서 탈출을 나오면 손실을 줄이는 건 진짜 중요해요. 저희가 그 확률 안에서 수익을 만드는 데 있어서 손실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해요. 복복리 뭐 이런 걸 계속 얘기하죠. 근데 그 복복리가 한 방에 깨지는 게 10% 이상 손절이에요. 10% 손절이 하나만 딱 들어가면 복복리가 그냥 깨져요. 한 15일, 20일 동안 잘 하던 복복리도 10% 손절 한 번이면 그냥 깨져요. 복복리가 처음부터 거의 다시 해야 돼요. 회복은 가능하지만 그게 심리적이든 시드든 그냥 깨져요. 와, 내가 지금 20일 동안 쌓아놨던 그 복복리에서 불려놨던 시드가 그 10% 손절 한 번 잘못하면 깎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 기간에는 10% 넘는 손절은 무조건 나오면 안 돼요. 1, 2%, 3%는 괜찮아요. 1, 2% 그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배워야 되는데 손절이라는 단어만 싫어하면 안 되고 10% 이상 큰 손절을 주의해야 돼요. 그냥 1, 2% 손절은 해도 돼요. 1, 2% 손절은 아무런 타격감이 없어요. 나중에는 1, 2% 손절은 오늘만 해도 복귀가 가능한 거예요. 1, 2% 손절은 한 5% 정도 손절해도 뭐 오늘 안 되면 내일 정도면 복귀가 거의 가능해요. 근데 10%는 생각보다 어려워요. 10% 이상 가면. 그래서 보통 10% 이상 손절은 시그널을 안 보고 버틸 때 많이 나와요. 저 진짜 아니면 진짜 이상한 코인을 잡아서 한 번에 이렇게 내리는 게 정말 기울기도 잘 보고 시그널도 잘 보고 들어갔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내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잘못 골랐을 때 그런 건 이제 알 테니까 다음부터 목록에서 빼면 그런 걸 피할 수 있고 메이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떨어지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면 보통 한 진짜 많이 가도 2, 3% 안에서 끊을 수 있고 일지에도 다 그렇게 나와요. 보면 후반부에 가면 손절이 다 2, 3% 안에서 끊어지기 시작해요. 시그널 보고 그러면 그건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확률적으로 생각하시고 손절은 어차피 하는 건데 짧게 끊는 게 베스트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꼭 이기겠다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저를 괴롭혔던 심리는 잃었을 때 보상 심리. 이 진짜 위험해요. 잃었을 때 보상 심리. 내가 잃었으니까 이거를 회복해야지 혹은 보상해야지 다시 복구해야지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는 순간 이게 뇌동매매가 시작돼요. 무리하게 돼요. 요번 게임에 이거를 다 회복하고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요번만 좀 시바지노고 말고 다른 방법을 써서 요번만 딱 0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내일부터는 정확하게 시바지노고 해야지. 저도 그렇게 됐다니까요. 네, 저가 그렇게 했으니까요. 이번에 한 번에만 딱 복구시켜놓고 이제 복구되면 나는 이제 심리가 편안하니까 그때부터는 숙제를 정확히 해야지. 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시바지노를 계속 했더니 잊어버리고 계속 했더니 한 달도 안 됐는데 복구돼 있네. 플러스로 전환됐네. 이거를 경험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게 믿음이 좀 생겨요. 근데 이번만 해서 복구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복구되는 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구. 그럼 다음에 또 손해가 나면 그게 또 뭔가 해법인 것처럼 생각이 들게 돼요. 또 손을 대본다든지 막 시드를 급격하게 늘려버린다든지 막 이런 일을 하게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항상 얘기하지만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돈이 지금 마이너스인데 빨리 복구해야죠, 그죠? 맞지만 그걸 확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나는 확률 게임을 하고 있고 그 한 번 만약에 실수를 했다면 그 실수는 지나버린 거예요. 뭐 다른 걸로 그거를 메꾸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진 기술로 그걸 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면 그 손실을 내가 안 낼 수는 없었을까? 이게 훨씬 현명하다는 거예요. 냈으니까 손실이 났으니까 큰일 났어 이제 복구해야 돼로 집중을 하면 안 되고 내가 왜 그 손실이 날 수밖에 없었지? 뭘 잘못했지? 그럼 10중 8구 뭐냐면 기울기를 안 받거나 아니면 예측 매매 있죠, 그죠? 그게 예측하고 시그널을 보고 들어가는 거하고 엄청 미묘한 차이예요. 미묘한 차이인데 잘 생각해 보면 예측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L이 뜰 거야. 그죠? 다음 시간에 라인이 꺾일 거야. 네. 그게 된다니까요. 왜냐면 저희도 추세를 보니까 사람은 왜 이렇게 갔으면 다음은 이렇게 가는 거지.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예측해야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예측이 돼요, 그냥. 우리가 머리가 다 좋아요, 생각보다. 예측이 되기 때문에 했는데 뒤돌아보면 그 예측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손실이 나는 구간을 잘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 예측 매매, 기울기가 좀 없는데 무리하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기울기가 없는데 들어가는 게 예측 매매예요, 사실. 기울기가 생길 거야. 근데 L이 뜨면 올라가는데 L 뜨기 전에 들어가면 얼마나 수익이 많이 나겠어. 이런 생각들이 점령한다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예측 매매를 조금 더, 그러니까 좀 더 여유 있게라고 표현하죠, 그죠? 여유 있게, 탈출도 여유 있게. 그래서 사실은 지금 당장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지만 살 수 있는 기회는 계속 와요. 지금 당장 손절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지만 팔 수 있는 기회도 꽤 여러 번 와요. 그러니까 딱 꼬이면 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장대가 내려왔네. 그러면 손절은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이제부터는 탈출을 어떻게 하지? 언제 탈출하지? 절반 정도 올라올 건가? 고야를 한 번 더 칠 건가? 그렇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익의 플러스에 대한 생각은 싹 지우고 손절에 대한 생각만 하세요. 그리고 손절을 했는데 올라갔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자 헷갈리게 해요, 저를. 내가 손절했는데 올라갔어. 팔지 말거 이렇게 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원칙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팔아도 올라갈 수 있고 뭐 사면 떨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원칙대로 하려면 내가 손절을 생각했으면 손절을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 뒤에는 다른 게임인 거예요. 만약에 다시 올라오면 다시 롱 잡으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생각을 딱 거기 포지션을 내가 이 관점으로 들어갔어. 이 관점이 깨졌으면 탈출을 얼마나 짧게 할 것인가. 탈출했어요. 그럼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게임 이렇게 하면 돼요. 또 하나는 이건 제가 레버리지 얘기할 때 많이 하는 건데 저희가 이 확률 게임에는 곱하기 게임이에요. 더하기 게임이 아니고, 그죠? 0.03%를 계속 곱하면서 저희가 늘려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레버리지를 올리거나 무리한 베팅을 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해보고 숫자를 주머니 안에 공을 막 집어넣고 그 공을 꺼내서 나오는 수를 곱해서 점수를 얻는 게임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거의 대부분 저희는 원칙대로 하니까 0.033%를 집어넣고 꺼내면서 지금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레버리지를 올리면 그 공 안에 0이 들어가요. 0이 들어가요. 곱하기 게임인데. 그러니까 더하기 게임이면 0이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못 버는 거니까. 뭐 3 더하고 100 더하고 1 더하고 10 더하고 하다가 0 해봤자 아이고 못 벌었네 이걸로 끝나죠, 그죠? 근데 이건 곱하기 게임이기 때문에 3%, 2%, 4% 하다가 0이 딱 나오는 순간 개털 되는 거예요. 개털. 제로가 딱 되면 어제도 여기 앞에서 청산의 경험을 얘기해 주시는 강사분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청산 됐을 때 제일 많이 배워요. 청산을 됐을 때 제일 많이 배워요. 금액에 상관없이. 그래서 어제 양선주 아이어도 얘기했고 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때가 너무 힘들지만 그때 사실 진정한 트레이딩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나는구나. 저는 청산 해보라고 시켜요. 어떻게 하냐면 작은 금액을 가지고 20배, 30배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빨리 빛과 같이 없어지고 진짜 빛과 같이 없어져요. 그리고 메일이 하나 날라와요.
그죠? 메일이 날라와요. 청산 위험합니다 하고 청산 됐습니다가 같이 와요. 그러니까 무슨 대응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레버리지를 올리면 청산 위험합니다, 청산이 됐습니다가 동시에 없다니까요. 메일이. 네, 그리고 딱 없어져서 다 0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연습해 보면 돼요. 본시드로 절대 청산 당하시지 마시고, 본시드로 청산 당하면 큰일 나잖아요, 진짜. 생활에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시기에 몰래, 그쵸? 막 20배, 25배 체결 한번 해가지고 10달러만 한번 걸어보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벌면 큰일 나요. 벌면 큰일 나요. 벌면 이게 마약이라서 한번 걸어봤거든요. 한번 벌면 이거 끊기가 너무 어려워요. 담배 끊는, 저 담배 안 피지만 담배 끊는 거 술 끊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를 붙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하면 안 되겠네 그러면. 벌면 큰일, 벌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버는데 벌면 얼마나 막 그 희열이 있겠어요. 10달러지만 막 몇백 프로 수익이 나면 엄청 희열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청산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얘기를 잘못했다. 네네. 그럴 때 그 수수료는 어떻게 해요? 수수료가 훨씬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레버리지를 많이 쓰던 작게 쓰던 저희가 하는 그 1% 구간 있잖아요. 1% 이상은 가격이 움직여야만 의미가 있어요. 1% 이상은 움직여야. 그러니까 내가 레버리지를 20배 쓰던 2배 쓰던 상관없이 가격이 어느 정도는 변동이 있어야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디에 속냐면 저희가 레버리지 1을 쓰면 한 1% 움직이죠. 근데 레버리지 2를 쓰면 2% 움직이잖아요. 근데 레버리지 20을 쓰면 20%가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가 맨날 1% 2% 보다가 20%를 눈에 보는 순간 와 엄청난 수익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가격 변동이 1%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럼 수수료만 20배 내는 거예요. 그렇죠. 레버리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변동폭을 더 많이 먹어야 돼요. 더 많이 수익을 내야만 진짜 수익이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레버리지 써도 그 변동폭만 잘 이렇게 하면 수익이 나긴 나요. 그리고 또 수학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어요. 얻을 수도 있지만 0을 넣는 게임이라니까요. 수익을 많이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0이 들어있어요. 곱하기 게임에. 그러면 왜 저희가 곱하기 게임을 하는데 굳이 0을 집어넣고 하냐는 거죠. 언제 0 될지 모르게. 그러니까 안 넣는 거 맞아요. 0을 넣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트레이딩을 하면 버는 쪽만 생각하지 잃는 쪽을 잘 생각 안 해요. 특히 저희는 돈을 주고 구독을 했잖아요. 그럼 차트가 확증평량, 차트는 다 맞다 그러고 실제로 또 해보니까 맞아요. 맞기 때문에 절대로 반대로 가면 안 된다는 약간 그런 확증평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맞을 거면 레버리지 쓰는 게 이득 아니야? 생각이 이렇게 흘러가요. 아무리 수학적으로 계산해도 내가 레버리지 1을 쓰고 1% 2% 하나 20배 쓰고 20% 30% 하나 똑같잖아. 근데 그게 안 똑같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밀렸을 때 지금 한 뭐 심하게 하면 7% 8%도 손실 한 번씩 나시잖아요. 근데 그게 20배 30배 쓰면 그게 청산이 된다는 거예요. 천만다행인 건 지금 저희는 시드까지도 분할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 아카데미에서 가르쳐드리는 방법이 안전장치가 많아요. 안전장치가. 그래서 제가 길지 않지만 작년쯤에 시바지노구가 이렇게 대중화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요. 언제였죠? 장대 한번 쭉 떨어졌죠. 장대가 그 정도만 떨어지면 강의장 분위기가 우중충해져요. 자, 솔직히 저는 이제 보면 저랑 같이 미팅하시는 분들 이렇게 관상을 보면 확률이 어느 정도 됐구나. 벌었는지 잃었는지 물려있는지 몇 시간 물려있는지 며칠 물려있는지 다 알겠어요. 이 미간만 보면 진짜로. 지금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누가 물려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알 수 있어요. 표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장대가 떨어지는 날 저희 아카데미 하시는 분들 아무도 우중충해 있지 않아요. 이게 진짜 매력인 거예요. 이게 그냥 막 하면요 장대 떨어지는 날 다 집에 가요. 왜냐면 다 손해 봤거든요. 근데 우리 떨어지는 거 사실 다 구경했죠. 왜 구경했는지 모르겠지만 구경했죠. 그죠? 왜냐면 우리는 S를 받고
S에 다 저 손절했거나 숏을 잡았고 떨어졌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이게 진짜 대단한 건데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볼 수 있나? 그냥 예전에 혹시 머털도사라는 만화 기억나세요? 네. 올라가는 저기 추석 때 이럴 때 TV에서 했던 만화인데 이게 뭐냐면 진짜 옛날 만화죠. 이걸 왜 꺼냈냐면 이거 보여주기는 좀 그렇다. 이게 뭐냐면요, 이 머털도사가 엄청 착하고 바보 같은 애인데 이 도사님 밑에서 10년 동안 수련을 해요. 10년 동안 수련했는데 도수를 안 가르쳐 주는 거야. 도수를 안 가르쳐 줘. 맨날 밥하고 청소시키고 막 맨날 두드려 맞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등 긁어라면 등 긁다가 두드려 맞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화나면 머리털 확 세워요. 이놈의 자식이 또 머리털을 세우네. 머리털 세우지 마라 하면서 확 이렇게 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악당 도사가 또 한 명 있어요. 그 악당 도사가 이제 이 도사를 못 이기니까 나중에 이제 그 도사를 죽이고 자기가 권력을 얻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 사람 앞에서 무슨 도사 앞에서 도수를 보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알고 봤더니 이 머털 도사는 머리털을 세울 수 있는 순간부터 변신술을 완벽하게 전수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를 세우고 내가 호랑이만 될 수 있다면 생각하고 호랑이로 변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여기다 소리가 이게 컴퓨터가 좀 그러네. 그냥 한번 봐볼게요. 얘가 나쁜 사람인데 이제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한테 도수를 안 가르쳐 주냐? 지나버렸나 보다. 그렇죠. 머리털만 세우는 것만 가르쳐 주시고 하니까 내가 호랑이만 될 수 있다면 했더니 얘는 이제 토끼로 변하죠, 그죠? 이거 찾아놔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호랑이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만 하면 호랑이로 바뀌고 독수리로 바뀌고 새로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왜 저한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 만화를 왜 꺼냈냐면 저희가 시바지노부를 배우는데 사실은 머털도사의 마음하고 저도 똑같았어요. 뭔가 좀 내가 지금 가입한 지가 언젠데 좀 뭔가 좀 더 도술다운 걸 좀 가르쳐주고 그죠? 막 스펙타클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줄 것 같은데 맨날 방만 닦으라 그러고 일지만 적으라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무시했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중강의를 들으면서 과연 고야에서 들어가서 이 사람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1% 2%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나? 머털도사의 마음이 똑같았어요. 도술 좀 가르쳐주지. 그런데 이 머털이는 머리를 세우는 순간 변신술을 완전히 익힌 거예요. 저희가 시바지노부를 하는 순간 이 트레이딩 시장에서 완전히 살아남을 기술을 배운 거예요. 사실 배운 거예요. 이 얘기가 불현듯 생각이 났어요. 그런 생각이 났는데 사실은 막 엄청난 도수를 배워야 될 것 같아. 막 엄청난 기술이 있어야만 이 트레이딩 시장에서 막 더 벌 수 있고 더 살아남을 수 있고 같은 생각에 저도 엄청 사로잡혔었거든요. 사로잡히고 뭘 더 배우면 수익을 더 내지?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언제 2단계 갈 수 있어요? 언제 1.5단계 가요? 그 말의 뒤에는 뭐냐면 저도 똑같이 해봤으니까 언제 1% 말고 5% 벌 수 있어요? 언제 저는 10% 20% 벌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벌 수 있는 방법을 배웠어요. 이미 그렇게 버는 거예요. 그렇게 시바지노부로 내가 원할 때. 근데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나는 숙제로 해왔던 거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도술이라는 걸 아직 모르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직 몰라요. 감정적으로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그런 마음을 제가 이걸 표현하고 싶어서 이 만화를 꺼낸 거예요. 그래서 그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이 일지 정리하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깜짝깜짝. 막 요새는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막 30% 40%씩 수익률을 올려요. 과연 한 달도 안 된 분이 이 트레이딩 시장에서 어제같이 주말장에 30% 40%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저는 없다고 봐요. 없어요. 늘 얘기하지만 진짜 내노라는 전문가들이 1년 수익률이 막 40%밖에 안 된다면서요. 예. 없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진짜 도술은 시바지오고 안에 들어있다. 그거에 증명하는 게 어제같이 그제같이 장대가 쭉 떨어졌을 때 아무도 물려있지 않고 아무도 물려있지 않는 거예요. 시중에 다 물려있어요. 다 물려있어요. 왜냐면 팔 생각을 못하죠. 이미 마이너스인데 그거 내려간다고 알았다고 한들 못 판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미 팔고 있잖아요. 다 거의 다 팔고 있죠, 그죠? 개 중에 또 못 파신 분 계시겠지만 이미 다 지금 저희가 배운 대로 하신 분들은 S 봤으니까 팔았고 숏이니까 숏 잡았을 거예요. 그 장대를 구경했을 거예요. 그게 진짜 도술이라는 거예요, 진짜. 저희가 가르쳐드리는 윤민호 대표님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알려드리고자 하는 도술이 거기 들어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딱 맞습니다. 너무 막 산으로 갔나? 잠깐만요. 제가 만들었던 어디 갔지? 지금 손절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쵸. AI도 이렇게 써줘요, 그냥. 그럼 저희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도 찾아보세요. 찾아보셔가지고 막 진짜 제대로 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좀 정리해보면 결국은 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만의 원칙을 정하고 원칙대로 거래하고 반복적으로 거래한다. 10년씩 트레이딩 하신 분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감정이 들어가는 순간 원칙이 깨지고 그때 기준이 달라지고 그러면 이 아까 편차가 커지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편차가 커지면 제가 그 컨트롤이 안 되죠, 본인이 자기 수익률을. 그런데 이거를 3%든 1%도 좋아요. 저는 1%라도 내가 매일매일 1%를 컨트롤할 수 있는 수익률을 가져가는 게 그게 진짜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결국 10년씩 20년씩 트레이딩 하는 분들도 그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원칙 그거 하나로 돈을 다 버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한 달도 안 해도 3%를 목표로 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3%를 컨트롤 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도수를 배운 거라니까요. 이해가 가시죠? 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그 막 병아리 그 비둘기 방 가면 막 엄청난 일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제 머릿속에는 무슨 이미지가 있냐면 제 병아리예요. 저 봤더니 앞에 비둘기들이 구구구구 하고 있어. 나도 비둘기한테 가고 싶다 해서 딱 가서 비둘기 얼굴을 딱 봤더니 병아리야. 그래서 내가 뒷모습을 거울로 딱 비춰봤더니 내 뒷모습이 비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뭐 독수리가 돼야 되고 무슨 백조가 돼야 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저희 시바지노고를 할 수 있는 비둘기들이 다 돈을 벌고 있고 그거 하나로 저희는 이 사업이 커지는 거예요. 그거 하나. 깨달음이 좀 있으시죠? 네. 절대 막 더 많은 이런 거는 제가 8개월 헤맸다니까요.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얘기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네, 다 됐습니다. 1시간 하라고 했는데 15분 남았는데 더 해야 돼요? 제가 전문 강사가 아니다 보니까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저 질문해 주시면 대답 잘 해줄 수 있어요. 그래도 지금 별것도 다 괜찮아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냥 되게 그냥 덩어리로 얘기하자면 지금 거래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빨리 그거를 해결하셔야 돼요. 우리 윤 대표님 운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이제 경주를 하는 일이라면 운전은 배워야 돼요. 빨리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나가던 젊은 사람을 닮아서 암쳐놓고 용돈을 주더라도 빨리 해버려야 돼요. 그거는 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사실 깔고 설치하고 뭐 OTP 설치하는 건 일회성이기 때문에 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안 되면 저라도 있을 때 제가 뭐 시간이 없으면 안 되지만은 시간 있으면 저라도 데리고 가서 하면 제가 웬만하면 해드릴게요. 그래서 해버리고 그 다음에 사고 파는 것도 유튜브 또 보고 물어보고 해서 배워야 돼요. 절대 가만히 앉아있는 여기 다 자기 개인 비즈니스잖아요. 가서 알려주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사실 아니에요. 이 아카데미가 거의 다고
강의를 계속 돌려볼 수 있거나 영상을 제작해 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노력할 수 있는데 아직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가서 알려주긴 좀 어려운 시스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만 해도 알려줘야 될 분이 막 엄청 많아요. 저랑 연결된 분만 찾아도 100명을 넘게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 박사님 선생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앞자리 딱 앉으셔가지고 무조건 물어보시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빨리 배우는 게 맞고 지금 아까 일지에 쓴 양과 나의 심리 상태를 알려드렸잖아요. 딱 맞죠, 그죠? 자기가 했던 횟수만큼 딱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아직 확신이 없다면 좀 더 하면 되는 거예요. 더 하는데 그게 한 달만 하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평균 내봤더니 10번이면 300번, 조금 많이 하면 500번 정도만 거래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몇 번 했는지 한번 히스토리를 쭉 보세요. 그러면 300번 중에 내가 한 30번 했다. 그럼 10% 정도밖에 안 한 거야 아직. 300번 중에 한 100번을 했다. 그럼 한 3분의 1 정도 온 거예요. 난 충분히 300번 넘게 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가 어느 정도 수익률을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횟수에 딱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그 말씀만 드리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어제 의장님도 강의하셨지만 비즈니스가 같이 섞여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쉬운 트레이딩이 엄청 중요해요. 저희는 사람이 이렇게 모이는 비즈니스잖아요. 근데 사람이 모이려면 이게 아구가 탁탁탁 맞아야 돼. 조립 레고처럼. 그렇죠? 레고는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들어간 부분이 있죠, 그죠? 들어간 부분을 가진 사람이 리더예요, 리더. 사람이 왔을 때 받아들여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턱 끼워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자기한테 있어요, 그 사람이. 그리고 튀어나온 부분은 저는 그 하고자 하는 사람의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갖다 붙여도 이게 튀어나온 게 없으니까 맨날 떨어져서 집에 가요, 그냥. 네, 그래서 호기심이 있거나 열정이 있거나 본사에 막 나오거나 이런 분들은 튀어나온 게 큰 사람들이에요. 하고자 하는 의욕이 큰 사람이죠. 근데 내가 소개한 사람이 그걸 끼워줄 만한 구멍이 없어. 맨날 와서 달라붙으려고 하는데 끼울 데가 없어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불만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거를 뭐 어렵게 얘기했지만 이 아카데미를 내가 배운다고 생각하고 배우지 마시고 내가 알려줄 사람이 한테 배워줄 거라고 생각하고 배워야 돼요. 그러면 이게 다 해결돼. 과연 내가 사는 동네에 가서 10명을 모아놓고 내가 4주 동안 배웠던 아카데미를 똑같이 가르쳐줄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아직은 난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럼 아직 저한테는 구멍이 없어요. 그럼 아무리 열정적인 사람이 저 EX 같이 하고 싶어요 하고 와도 그 사람을 이렇게 포용해줄 수가 없어요. 알려줄 수도 없고 부족하죠. 근데 그렇다고 사업을 못하냐? 그러면 이제 잘하는 스폰서님을 활용하시면 돼요. 잘하는 스폰서. 그럼 스폰서님이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줘요. 당분간 구멍이 없으니까 잘 안 붙으니까 테이프로 이렇게 탁 붙여서 할 수 있게끔 해요. 그러면 또 하다 보면 성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큰 이런 어떤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아카데미를 내가 뭘 배웠지, 뭘 배웠는지 모르겠다 이렇게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내가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은 사람이 똑같이 여기 와서 배울 수 있게끔, 혹은 내가 똑같이 제가 지금 제주에서 아카데미 하는 것처럼 서울까지 잘 못 오니까 똑같이 보고 배워서 가서 100%는 아니지만 최대한 국제에서 같이 똑같이 해보게끔 그렇게 해서 하시면 진짜 EX는 트레이딩은 시간만 가면 되는 거고, 그죠? 시간만 가면 되는 거고 마케팅이든 레퍼럴이든 다 동시에 같이 재밌게 할 수 있는 이게 가장 기본 시스템이에요. 3% 수익 내기. 그래서 3% 수익 내는 것 자체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다들 원하실 거고, 내가 그것만 할 수 있고 그것만 가르쳐 줄 수 있으면 마치 레고 블록처럼 그냥 턱 끼우면 탁탁탁탁 끼워지듯이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시간이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